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판사고, 검사고, 기자고 이런 걸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참 그래요. 원래 기자는요, 아, 공부 잘했던 애들 중에서 삐딱한 애들이 하는 게 기자였죠, 원래는. 그래서 공부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좀 체제 수능적인 애들은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돈 팍팍 벌고, 아, 공부 좀 잘하는데 권력욕 좀 있다. 그러면 고시를 쳐가지고, 뭐, 판검사를 하든, 뭐, 고위공직자를 하든 하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정말 빼딱하고, 좀 괜히 겉멋은 좀 들었고, 글 좀 쓴다. 라고 하는, 이거 머리는 좋은데 영 폐병 나버리기 같은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이, 예, 정 갈 데가 없어서 가는 데가 기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 아무래도 자기 친구들보다는 제일 못 살죠. 예. 그리고 보면은 제일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추레하게 산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구차하게 산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예를 가장 잘 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회수 시인 아시죠? 예, 이회수 시인의 직업이 원래 뭐였겠습니까? 예, 이회수의 원래 직업. 예, 춘천 MBC 기자였어요. 예, 다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디야, 춘천시청 중앙로에 무슨 뭐 음악다방 거기 DJ도 좀 했었는데, 뭐 계속 그걸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자를 했답니다. 강원일보 기자를 들어갔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험을 쳐가지고 기자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잘 친 사람들은 신문사로 보내고 시험을 못 친 사람들은 방송사로 보냈대요. 그래서 춘천 MBC, 강원일보가 그때는 춘천 MBC를 갖고 있었는데 춘천 MBC 기자로 갑니다. 예. 아무리 어쩌다 이 얘기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처럼 기자가 그러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 못 살고 아무래도 구차하게 살고 그러니, 예. 그리고 이제 글은 좀 쓰는데 생각은 좀 빼딱하고, 그래서 주로 기사들도 보면은, 예, 수능적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 보면은 갑자기 칼을 품고 나타나는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기자를 하는 게 언론 고시라고 하면서 자꾸자꾸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공부 잘하고 잘 외우고 한 애들만 들어간 거예요. 옛날 기자는 외우기는 뭘 외워? 참, 외우기는 개뿔? 뭘 외우기는. 예. 자, 그런 애들이 내가 꼭 이런 거 외워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외우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예, 되게 불성실한데 머리만 좋고 그러다 보니까 껄렁대고, 예, 요런 데는 좀 반항적인 애들이 기자를 했죠.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역시 다른 직업군들과 마찬가지고 체제 수능적이고, 예, 외우기 잘하는 사람들이 기자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언론의 모습은 이상해진 게 된 겁니다.
참 씁쓸하네요. 자, 이회수 씨가 원래 직업이 춘천 MBC 기자였다라는 거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그 이회수 선생이 그 춘천 교대 나오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안 하셨어요. 예. 사모님이 선생님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이회수 선생이 그 우리 박대용 기자, 박대용 이사장, 박대용 이사장이 춘천 MBC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춘천에서 같이 이렇게 그 취재 다니고 했었는데 그 이회수 선생을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한번 갔었답니다. 아마 그때 그 가족이랑 같이 갔던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그 이회수 선생 가족분하고 이회수 선생 그다음에 박대용 기자하고 박대용 기자 가족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이회수 선생 그 부인께서 그렇게 측은한 표정으로 박대용 기자 가족을 바라보면서 라고 하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대요. 하여튼 뭐. 참 답답하죠. 자, 여기까지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지금 눈앞에 놓고도 아까부터 계속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게 너무 막막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무역 수지가 올해 들어서 2023년 1월에만 100억 달러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무역 적자가 100억이 아니고요. 그것도 20일 만에 무역 적자가 100억입니다. 난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면요. 12월 달, 지난 2022년 12월 달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무역 적자 폭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480억 달러가 넘어서서 이대로 가면 500달러를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바다했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갑자기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그냥 스톱을 시켜버린 거야. 통관도 수출은 막 통관시키고 수입은 잠시 딜레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숫자 노름을 한 거지. 그래서 연말에 그 지난 12월 말에 이 무역 수지가 500억 달러 적자를 돌파 못하게끔 억눌러 놨었어. 근데 그거 억눌러 놨으니까 어찌 됐겠어요? 새해가 되자마자 본물 트듯이 밀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올해 1월부터 무역 적자가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무역 적자의 성질입니다. 지금까지의 무역 적자가 수출이 잘 되는데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무역 적자였습니다. 특히 그 에너지 수입 가격, 뭐 석탄, 석유, 탄, 천연가스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무역 적자였는데, 자, 지난 연말부터는 상황이 틀려졌어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석탄하고 천연가스는요 거의 원래대로 들어왔고요. 지금 석유는 지금 80달러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딴 때보다 좀 높아요. 아무튼 4, 50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줘야지 뭐 되는데 뭐 그까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바로 이렇게 에너지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도 무역 적자가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뭐냐면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출이 늘었는데 이 에너지 수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본 거라면 이제는 에너지 수입도 줄고 가격도 떨어졌는데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든 바람에 적자를 본 거죠. 상태가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자, 구체적으로 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2022년의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게
사실 14년 만에 적자라고 합니다만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건국 이래 최대의 적자였어요. 500억 달러에 가까이 적자를 본 적이 있어? 왜? 수출도 500억 달러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적자를 어떻게 500억씩이나 보냐고. 역대 가장 큰 겁니다. 역사상 가장 커요. 그리고 그 전에는 쭉 흑자를 보고 있다. 갑자기 작년에 적자를 본 겁니다. 쭉 흑자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적자. 왜 그랬을까? 예.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하고 에너지입니다. 중국의 수출이 30%가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돈을 벌었던데 이제 못 벌어. 자, 반면에 에너지 가격, 석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은 올라. 그러니까 적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튼 쭉 적자를 봤는데 14년 만에 쭉 흑자를 봤는데 14년 만에 적자. 적자 폭은 건국 이래 최대치. 자, 이 수출입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에는 연간 293억 달러의 흑자를 봤어. 흑자. 근데 1년 새에 472억 달러처럼 적자를 봤어. 1년 전에는 300억 달러 흑자였는데 1년 뒤에 500억 달러 적자를 봤어. 이건 뭐야? 다른 때 같았으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뭐 글로벌 스탠다드 어쩌고 하고 있던데, 에이 나쁜 놈아. 글로벌 스탠다드는 1년 전에 300억 달러 흑자 봤는데 1년 만에 500억 달러 적자를 봤으면 물러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야. 어디다 대고 글로벌 스탠다드 문헌해. 미친놈 아니야 그거 진짜. 보세요. 293억 달러 흑자를 봤었는데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근데 1년 만에 뭐야 이거 뭐냐고. 나라를 경제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지금 할 말이 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상 아니야? 기자들은 왜 이따물고 있어? 나라 경제 망쳤다고, 윤석열이 나라 경제 망쳤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뻔히 드러나는 숫자를 놓고서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야,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 윤석열도 어처구니가 없고요. 기자들은 더 언론이냐고 이게. 자, 보시죠. 자, 지난해 그 매달 무역 수지를 적자 규모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 8월에 잠시 2월 달에 잠시 흑자를 받고 주구장창 적자를 본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보면은 수출액은 늘었어요. 그런데 수입액이 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작년에 적자 폭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20일 만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오죠. 참. 자, 문제는요.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이 그 전까지는 코로나19 때 잠시 좀 줄긴 했지만 계속 수출이 늘어났는데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자, 문제는 이게 1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어디에 원인이 있다?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 속상한 상황이죠.
자, 올해 20일 만에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올해의 이 무역 적자의 특징은 뭐다? 작년까지는 무역 수출도 늘었는데 수입이 너무 많이 느는 바람에 적자를 본 거라면 이제는 수입은 수입대로 늘었는데 수출은 더 주는 거야. 수입은 수입대로 조금씩 늘었고 근데 수출은 줄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역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수출이 줄고 있다는 게 제일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윤석열이 진짜 이걸 이래놓고 이걸 할 말이라고 지금. 이쯤 되면 사실 탄핵 당해도 싸요. 나라를 거덜을 냈잖아 지금. 그리고 그 원인도 사실 너무나도 뻔해. 중국 때문이야, 중국. 에? 중국 수출은 24% 줄었는데 반도체마저 34%가 꺾였다. 한국산 반도체를 주로 어디서 쓰겠습니까? 예. 중국에서 많이 사갔어요. 그 다음에 대만하고의 수출도 많이 줄고요. 베트남하고의 수출도 줄어요. 예.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연합, 일본에 대한 수출은 조금 늘었어. 주는 거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팍 줄고 미국 쪽은 조금 늘고 그러니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요. 따라서 이 무역 적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고 있는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의 교역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니 뭐 좋아. 친중 외교 싫어. 좀 싫다 쳐. 그래서 뭐 대중국 뭐 중국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각을 세우고 싶다. 아, 좋아. 그렇게 해. 정책이니까 그렇게 해. 그런데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어느 미친 놈이, 어느 미친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미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조금 소원해졌다고 해서 무역 관계를 아작을 내는 놈이 어딨냐고. 원래 경제하고 정치는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웅다웅해도 경제적으로 계속 교역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을 중단한 사례는 어디밖에 없다? 일본밖에 없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지금 똑같이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하고 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예? 아니 아무리 중국 애들이 싫고 미워도 중국하고 교역은 또 계속 해야지. 근데 왜 갑자기 교역을 끊어버려가지고 무역 적자를 만들어놔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전혀 그에 대해 반성이 없지. 지금 얼마 전에 아랍에 가가지고 일본하고는 뭐 잘 지내고 있는데 중국하고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그 아랍 가가지고 그거 정말 아예 그냥 중국하고 척지자고 그게 뭐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어. 아무렇지도 않게. 도른 거죠 이거는. 돌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서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한다는 게 뭐 글로벌 스탠더드야. 뭐 그리고 뭐 법무행정도 뭘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무행정을 하라고. LA 법무행정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챙길 거나 좀 제대로 챙겨라. 아유 진짜. 경제 활성화하는 외교 좀 해라 외교를. 법무행정까지 그런데 갈아 넣지 말고 외교를 좀 제대로 하라고. 정말 실리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벌이는. 응?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애들은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뱉어 놓고 마는 거야 이제. 그리고 뭐 통일이 갑자기 될 수 있는데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말고 차분히 준비를 하자고? 아이 진짜. 드디어 박근혜 같은 놈이 떠나왔네. 박근혜 같은 놈이 떠나왔네. 예. 통일 대박 뭐 이거 박근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수준의 인식 수준인 거예요, 이제.
그게 또 누구의 인식 수준이다? 사실 천공의 인식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들이 볼 때는 북한이 당장 무너질 것 같거든. 우수수수 와장창 무너져 내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통일 준비해. 당장 북한이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어. 웃기지 말라 그래. 북한이 장난인 줄 알아? 북한은요. 미국의 경제 제재를 50년 넘게 버티고 있는 나라. 미국의 경제 제재 50년 동안은 경제 제재를 받고 버티고 있는 나라는요, 사실 북한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어떻게 그게 버텼다? 야, 버텨! 그냥 버텨! 그게 뭐예요? 고난의 행군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뭐가 힘드냐면 잘 살던 사람이 못 살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못 살던 사람은 좀 더 못 살아도 아이고 버티자 뭐.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춥게 지내던 사람들은 조금 날이 더 추워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닥 뭐 힘들어 하지 않아. 근데 따뜻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난방이 안 들어온다. 그럼 뭐 얼어 죽는 줄 알아요. 더 힘들지? 똑같은 이치입니다. 북한은 원래 없이 살았거든. 괜찮아. 이거야. 버텨. 괜찮아. 버텨. 야, 근데 예. 그렇게 계속 버텨왔어. 50년을 버텨왔어. 이제는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게 이제 천공식 사고방식이라 그래. 무식한 천공 같은 애들이나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그게. 아유.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자, 제일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원인은 중국인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중국하고의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좀 외교를 풀어 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무역을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뭐 하지 마. 뭐 까짓 거 뭐 먹지 뭐 중국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 뭐 까짓거 뭐 이래.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요. 비자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이거 딱 하는 짓이 뭐야 이거. 옛날에 아베가 우리나라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하고 있는 거야. 바보짓이지. 여러분, 아베가 우리한테 경제 제재 해가지고 누가 손해를 봤어요? 일본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그리고 중국의 방역이 그렇게 문제 있나? 진짜 또라이다. 진짜. 뭘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뭐 의심스럽죠. 참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100억 달러씩이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쪽을 뚫어야지 어떻게든 간에 무역 적자를 해소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올해 잘못하다가는 올해 중에 나라 거덜날 수도 있겠어요.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 거덜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작년 같은 수준으로 계속 무역 적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월 평균 50억 달러 정도씩 무역 적자를 봤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무역 적자 계속되고 있으면요. 올해도 500억 달러, 1000억, 올해는 뭐 100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된다? IMF 봅니다. 진짜로. 지금 무역 적자 더 생기면 곤란해요. 진짜 IMF 보는 상황까지 옵니다. 지금 중국 무역 비자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 방역 때문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방역이 지금 더 엉망이야. 중국보다. 아이고 씨 진짜.
아, 정말 승질난다. 아니,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버텨왔어요. 근데 이 윤석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진짜 씨. 아유, 받아.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주제가 남았으니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꾸 열을 받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